경북 포항 출신 국민의힘 손희권 의원입니다. 지사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번 흰남노에 범람한 포항의 여러 하천처럼 도내에는 폭우에 취약한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흰남노가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비가 몇만 년 빈도냐, 우리는 500년 빈도라 이랬는데 정확하게 제일 많이 내린 시간을 보니까 84만 년 빈도라 이렇게 해요. 그 예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하천 관리 수준 가지고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어렵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천을 200년 빈도로 바꾸고 있거든요. 200년 빈도로 바꾸고 있는데 한 1m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하천 폭도 넓히고 높이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 다 하기는 힘들고 도시민이 많은 사는 지역부터 우선에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중심형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위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되고 의대 정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많은데요. 향후 어떤 추진 전략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의사 수를 더 늘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을 누가 짓느냐. 병원을 뭐 한 1조 가까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포스코 보고 병원을 좀 지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전례도 없었습니다. 포스코 회장 보고 병원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코는 아직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간을 통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고, 의과대학이 되더라도 병원 없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사협회를 설득하고, 그래서 TO를 받아내고, 그리고 병원을 짓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도청 신도시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하고 있고, 우선에 경북대학교 분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서울의 대형 병원도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경북 관내에 상급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국방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노선이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아까 이미지를 보시면 작년하고 함께 이미지 좀 띄워주실래요? 작년에 이제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예산을 확보에 노력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해군에서는 군함 입출항로를 문제로 인해가 포항시하고 저 설계에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사님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제가 도지사 와가지고 영일만 대교를 우리 도의 현안 무조건 일본어로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라. 그런데도 안 되었습니다. 4월 11일 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손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부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저렇게 18km를 대교를 만드는 것은 군함 작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거기에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가 작전이 안 된다는데 다른 방을 찾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고, 지금은 공사비를 확충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조감대로는 어렵고 다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도 지방채 건전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국내 채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채무를 보니까 시군을 포함해서 1조 7,043억 이렇게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우리 이거는 이제 채권 발행했는 게 그 액수고요. 제가 도지사 되면서 우리 도청에 빚을 8천억 안고 왔는데, 지난 재난지원금을 2차례 지급하면서 빚이 한 4천억 늘었었습니다. 그래 1조 2천억 빚인데, 원래 빚 좀 갚고 하면은 지금 1조 미만으로 거의 왔고요. 내년에 끝나면은 한 8천억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학력 수준 차이를 보면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비율이 큰 우리 경북이 좀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교육감님, 지금까지 표 3개 보셨는데 예. 그 전국적으로 학력 저하가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 경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매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하는데 경북에는 그 9월 달에 1, 2학년까지도 경북만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은 사실 그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역시 의원님 걱정처럼 학력 문제 걱정되어서 정책 연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기간이나 있었던 기간이나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또 복무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하고 더불어 학습 결손 막기 위해 다 노력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주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직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회식이나 또는 음주나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당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간에 학생들의 경우도 사실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았고 자해나 자살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교직원들 경우에도 어떤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음주가 늘어나는 것들은 그런 영향이 아닐까. 너무 이 피로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고 학교를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별 개교 예정 일자입니다. 저거는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북을 제외하고 저 강원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2025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경북만 2026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설계 기간 또는 뭐 공사 기간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훈령의 기준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특히 안전이나 중대재해법도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단축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사전 기획을 하고 또 설계 기간을 당기는 그런 정도면 가능하지. 이걸 35개월, 47개월 걸리는 걸 35개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학교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제 학교가 과거에는 그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가 쳐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그런 시대고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을 주민들의 도움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시설 복합화 사례를 또 말씀드리자면요.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서 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근데 뭐 예산 부담과 사업 시행을 우리 교육청이 하냐 지자체가 하냐 그 뭐 누구의 책임이냐 주체는 어디냐 이런 거 결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교 시설 복합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교육청이 주관을 할 것인가 뒤에 운영을 지자체가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역민 대상 같으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복합화 시설을 할 때 그 학교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잘 설득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는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교육 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또 내년부터 시범 사업 시행해서 2025년에 전국에 확대 중인 요 전일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우리 경북교육청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그 보육, 돌봄과 교육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교원 단체에서 좀 개선할 점 개선하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아이들을 그 종일 돌보는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맡든 교육청이 맡든 그런 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경북교육청 지침에는 7시까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종일은 8시까지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에 맞는 포항전문과학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포항 발전 아니면 또 경북 도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은 또 고속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또 항구까지 다 있는 또 교통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3년에 전문과학관 공모가 된다면 우리 도전하기 위해서 포항이 이제 용역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만약에 전문과학관 예산이 확정되고 공모된다면 우리 포항에 유치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주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면 우리 포항은 각종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첨단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이 전문과학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봐서 중형 1개, 소형 1개 정도는 이 전문과학관 모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12월 24일까지 이 전문과학관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을 하고 공모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